역시 1992년 바르셀로나 첫 답사 때 구엘파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아침 일찍 왔나봐요. 정작 이 계단도 보지 못했고요. 자연광장도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도 역시 나중에 서양 건축사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을 때 이 근처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돌아왔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바르셀로나에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아침 일찍이든 저녁 늦게이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붐비니 여러분들이 헛걸음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2016 답사 때도 여기를 두 번이나 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굴의 의지로 여기를 제대로 보았죠. 이 멋진 구엘파크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까사바테오 까사빌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바르셀로나 도심에 있는 것과는 달리 구엘파크는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좀 더 북쪽에 있는 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처음 여기 답사를 갔을 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 언덕길을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셔서 이렇게 도시면 바로 저기에 구엘파크가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갔을 때 렌트카 주차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엘파크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구엘파크 정문으로는 바로 못 들어가고요. 이쪽 옆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아까 전 이야기한 티켓 오피스가 있는 정문이 저쪽입니다. 그리고 보통 걸어서 여기로 오시면 저쪽으로 해서 걸어 올라오시면 됩니다. 2016년에도 여기를 두 번이나 왔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로 들어온 첫날이었습니다. 1992년 때를 생각해서 언제든지 널널하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EU 통합 이후 여기 관광객들이 폭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티켓 오피스를 갔더니 그날 티켓은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대로 구엘파크를 못 보나 하는 불안감으로 이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엘파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문으로 가야겠지요. 정문 앞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에 파크 구엘이고 다른 하나는 까사델 구라다입니다. 라이에 파크 구엘은 현재 서점 및 기념품 판매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까사델 구라다는 구엘파크 관람 티켓을 끊으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까사델 구라다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엘파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참, 구엘파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엘공원이 맞기는 한데 제 입에는 이상하게 구엘파크가 더 잘 붙어서 그냥 구엘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의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하이퍼 스타일 홀과 자연 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크게 네 번으로 나눠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으로 나눠서 올라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쪽 계단의 가운데에는 특별한 조각 같은 것은 없고 조경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용의 계단 우측에는 오스트리아 정원과 까사델 라라드 정원의 데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듬지 않은 거친 돌과 같은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유선형의 데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용의 계단 좌측에는 가우디 특유의 깨진 타일들을 이용한 마감들이 곡선으로 된 계단 벽들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두 번째 계단의 가운데도 그냥 이렇게 조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계단의 가운데에는 이 계단에 왜 용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롱뇽 때문에 이 계단을 용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도롱뇽까지 용으로 불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엘파크 주변의 기념품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기념품이 바로 이 도롱뇽 기념품입니다.
이건 도롱뇽 계단 조각의 끝에 있는 조각인데 도롱뇽 꼬리 같기도 하고 파프리카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쪽은 바로 하이퍼 스타일 홀로 올라가는 계단 가운데 있는 오데온입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식의 벤치라고 홈페이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용의 계단에서 구엘파크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하이퍼 스타일 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퍼 스타일 홀은 그리스의 도립기둥을 가우디가 재해석해서 만든 열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연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위 테라스도 제가 올라가 보고 싶은 곳이었죠. 하이퍼 스타일 홀의 기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도립기둥에 가우디가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엔타시스가 적용된 것 같기도 하네요. 하이퍼 스타일 홀의 내부는 그냥 이렇게 기둥들만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공간을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네, 혹시 저기 천장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빛은 바닥에 반사된 햇빛으로 저기가 빛나는 것 뿐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멋진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전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하이퍼 스타일의 천장의 저것 때문입니다. 1992년 때 여기를 제대로 답사하지 못한 이후 여기저기서 구엘파크의 사진을 구하던 중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저 천장 모자이크 무늬였거든요. 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하루에 구엘파크, 까사바테오, 까사밀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 보았기 때문에 너무 바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형의 모자이크 천장 무늬가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4개의 원형 모자이크 천장 무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빼놓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봐 주세요. 자, 이제 하이퍼 스타일 홀 위쪽에 있는 자연 광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쪽 계단을 올라가시면 하이퍼 스타일 룸의 동북측 측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발코니 위의 벤치 역시 구엘파크를 대표하는 조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동북쪽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길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오스트리아 정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자연광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자연광장이 구엘파크 내로 들어가는 티켓팅 장소입니다. 그 티켓팅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연광장의 티켓팅 장소입니다. 2016년 첫 번째 방문 때는 티켓팅을 못해 그 다음날 아침 8시로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여기를 3시간 내에 보고 까사바테오와 까사빌라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려고 했거든요. 자연광장은 그리스 극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건 여기 광장에서 대규모 야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쪽에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테라스 위로 올라가시면 자연광장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까 전 테라스에 올라가서 자연광장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가 높은 대지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지요. 저기 보이는 바다가 바르셀로나 또 남동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입니다. 저 해변 정말 아름다운데요. 하이퍼 스타일 룸 옆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벤치 공간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사진 맛집이더라고요. 이 벤치 디자인은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벤치 디자인은 가우디보다는 구엘파크 설계에 같이 참여했던 호세 마리아 후훌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광장의 서남쪽에 있는 저 건물의 이름은 까사델 라라드입니다. 원래는 농가인 이 건물은 구엘파크를 세운 요세비 구엘이 1906년에 이사를 와서 가우디에게 리노베이션을 맡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내부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가보세요.
이제 반대로 자연광장 북쪽 쪽으로 와서 반대의 남동쪽을 바라볼까요? 생각보다 여기 넓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왜 여기를 그리스 극장으로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니까요. 그냥 광장인데. 아침 8시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기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네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은 오전보다 오후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해가 오니까 정작 여기 벤치에 앉으니 역광이 되어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오전에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연광장에서 서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은 자연광장에서 올라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티켓팅 장소이고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서남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이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연광장의 서남쪽에 있는 카사델 라라드 정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구엘파크가 아니라 카사델 라라드의 정원입니다. 즉 구엘의 개인 정원이었던 곳입니다. 제가 1992년대 구엘파크 답사를 왔을 때 그냥 보고 돌아간 곳이 이곳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용의 계단이나 하이퍼 스타일의 홀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원의 데크는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여기 아침 8시나 9시에 온 것으로 기억납니다. 사실 이것 보고도 정말 흥분되었는데요. 정말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건축하고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도 비는 안 왔지만 날이 흐렸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어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이상하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연상되네요. 이제 카사델 라라드 정원 전체 모습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카사델 라라드 정원의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라 정원보다는 사람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왠지 더 정감이 가네요. 여기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하부 공간입니다. 이 하부 공간은 오스트리아 정원 데크보다는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를 오니 1992년에 왔던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저 아래 데크에서 인증샷을 한껏 찍었거든요. 이 하부 기둥이 기대어서요. 그런데 이 기둥이 경사가 되어서 폼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필름 카메라 시대여서 여러 컷을 찍을 수도 없었고요. 이 데크가 쭉 이어져 있다 보니 또 이런 그림도 연출할 수 있네요. 사실 오스트리아 정원의 데크보다 이쪽 데크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추측컨대 배수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하부 데크를 쭉 따라가 보면 이쪽에서 출구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출구가요. 여기가 구엘의 자택에 딸린 정원이니 대중에게 개방된 구엘파크와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철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출구를 나가시면 저기에 바로 하이퍼 스타일 룸과 자연광장이 나옵니다. 2016년에 여기를 답사 갔을 때 저 철문이 왜 공원에 있나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사유지라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다시 자연정원으로 와서 이쪽 데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자연광장의 전체를 보여드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데크 공간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공간을 계속 따라가시면 오스트리아 정원이 나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 데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고가도입니다. 왜 여기에 오스트리아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기증받은 것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구엘파크 조성 때는 바르셀로나 시립 식물 종묘장으로 여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77년에 오스트리아 기증을 받아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고가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저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위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구글 스트리트 뷰로 살펴보았는데 위치랑 사진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맞지 않을까요? 까사델 라라드의 정원 데크는 마감이 조밀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오스트리아 정원의 데크들은 좀 대충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일단 모르타를 많이 쓴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이제 대충 구엘파크의 외부는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정문 안쪽의 건물들을 살펴볼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문의 동북쪽에 있는 건물은 까사델 구라다이고 서남쪽에 있는 것이 라이에 파크 구엘입니다. 규모는 까사델 구라다가 라이에 파크 구엘보다 좀 더 큽니다. 저는 처음 여기가 공원 경비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엘파크는 경비소까지도 멋있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에 파크 구엘은 서점 및 기념품 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기는 했지만 너무 좁고 사람이 많아서 내부 사진을 안 찍고 나왔습니다. 이제 라이에 파크 구엘의 반대쪽에는 까사델 구라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따로 표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기서 줄을 서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건물의 구조상 많은 사람들이 내부를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4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 3층입니다. 아침 일찍 여기 도착해서 너무 빨빨빨 거리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멈출 수는 없죠. 이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사실 구엘파크에서도 놓친 게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꼭 봐야지. 자, 그럼 까사델 구라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까사델 구라다는 원래 경비원의 숙소로 만들어진 곳이랍니다. 내부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 공간이 경비원의 휴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입니다. 이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는 층고가 꽤 되는데 중간 계단참 없이 그냥 쭉 올라가네요. 이쪽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폭이 좁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서 올라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들은 밤에는 좀 무섭겠네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기는 2층에 있는 전시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 천장에 지붕이 돌이나 석가래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3층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일 경비원의 숙소라고 하면 정말 행복한 경비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렇게 천장이 있고 그 천장에서 들어온 햇볕이 이 벽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요. 여기를 답사했을 때 여기 미디어 보드에는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지금 보니 구엘파크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네요. 아까 전 전시장의 반대쪽에는 이렇게 영상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저기 반쪽만 나와 있는 저 창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네요. 하지만 까사델 구라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구엘파크 안쪽에 열려져 있는 저 작은 창입니다. 마치 사진 작품 하나를 저렇게 벽에 걸어 놓은 듯한 느낌이 나지요. 저도 여기서 한 1년 정도만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어지네요. 구엘파크는 이 구엘파크를 세우기 위해 물주가 된 유세비 구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원입니다. 구엘은 쿠바 노예 모의 흑상으로 막대한 부를 세운 집안의 후계자로서 이후 직물산업으로 큰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부터 가우디에게 많은 일을 주었고 까사바토와 까사밀라가 있는 그라시아 거리 조성도 그의 자본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우디 오랜 파트너였던 호세 마리아 후울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구엘파크 뿐만 아니라 까사바토, 까사밀라 등의 작업도 가우디와 함께한 건축가입니다.
가사밀라에서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야오가 유럽 건축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걸 자신의 작품 속 배경과 메카닉 디자인에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우디의 건축도 서양 전통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그 비밀은 이제 다음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콘텐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